2011년 1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이곳에서만 4시간째. 벌써 일주일이 넘도록 누군가의 뒤를 쫓고 있는 남성은 사립조사기관의 민간조사원이다. 지역조사, 산업스타일, 해외 도피사 등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이동하자 첩보 영화를 방불케하는 숨막히는 추적이 시작됐다. 육상에서 대단한 차량에서 우회전 받고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이동하는지 위치 파악해서 전화드리겠습니다. 본부에 재빨리 상황을 보고하는 민간조사원. 뒷좌석에는 초조한 표정으로 추적하는 차를 바라보는 한 여자가 탑승하고 있었다. 쫓기는 남자와 쫓는 여성. 그들은 어떤 관계일까? 분명히 딴 집 여자랑 둘이 살려는 것 같은데 제 촉이 좋거든요. 촉이 딱 오는데 밤마다 회사 간다고 나가는데 무슨 짓 하는지 모르겠고 분명히 딴 데로 새는데 그걸 못 잡아요. 그거를 증거가 있으면 딱인데. 현장을 포착하라. 쫓고 쫓기는 본륜의 현장. 미쳤어 진짜. 배우자를 추적하기 위해 사립조사기관까지 동원하는 부부들. 내가 혼자 못하니까 얼굴을 아니까요. 그리고 훈련 후에 찾아오는 간통 고소의 논란. 애가 뭘로 키워요? 간통죄. 가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가? 인간 기본권에 도전하는 악법인가? 그러니까 성적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이제 애정 관계를 하겠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회적인 문제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특정 펀터스에서 불륜으로 고통받는 부부들과 간통죄 논란을 추적했습니다.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의뢰자와 함께 배우자 추적에 나섰던 사립조사기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한 채 한밤의 추적을 마감해야만 했다. 뭐 오늘 별거 없었는데 내일 또 다시 붙어봐야죠. 뭐 건질 거 있나. 본래 기업범죄나 도피자 추적 등 사건 조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조사기관. 하지만 최근에는 가정 문제로 인한 의뢰가 부쩍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보통 한 10통 정도 전화 상담이 오면은 6통 정도는 거의 가정 관련 문제로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갈수록 간통 증거 찾기가 까다로워 가지고요. 일반인들이 수집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전문가들을 찾는 것 같습니다. 제작진은 배우자 외도에 대한 증거를 포착하기 위해 사립조사기관을 찾은 한 의뢰자를 만날 수 있었다. 노하운 거 가르쳐준다면 너무 밀접하게 다니니까. 그리고 메시지도 휴대폰으로 가끔 해보면, 확인해보면 내용이가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아내 외도를 의심하고 있는 남편. 차분히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는 있지만 그는 분노에 차 있었다. 사장님 혹시 이혼하실 겁니까? 그럼 모텔 가고 그러면 해야죠. 항의를 좀 해가지고 얘는 간통까지 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작진은 상담이 끝난 의뢰 남편과 잠시 인터뷰를 가질 수 있었다. 간접적으로 느끼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조그맣게 아쉽게 안 해도 그냥 넘어갈 문제 가지고 톡톡 쏘거나 그런 느낌이 왔을 때 우리가 잘못한 거 없는데 괜히 그런다. 그럴 때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게 메시지상에 그런 은밀스러운 내용이 있어가지고. 아직은 심증만 있을 뿐 명확한 물증을 갖고 있지 못한 남편. 그는 왜 이런 사립조사기관까지 찾게 된 것일까? 내가 혼자 못하니까 얼굴을 아니까요. 내가 얼굴 다 드러나가지고 친척도 아는 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직접 가갖고 할 수는 없어요.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만약 외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는 반드시 간통 고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가정을 파괴라는 개념에서 이혼했으면 이혼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좀 대가를 받아야 된다. 상대방이 남자하고 같이 어떤 어우러진 문제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우리 법적인 걸 가지고 나는
법적으로 하겠다 이거지. 법이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법이 있으니까. 이들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세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의뢰인을 보며 2007년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사건이 떠올랐다. 오늘 심장이 굉장히 아프네요.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제가 안 봤다면 안 했을 거예요. 혼인생활 11년을 하면서 그간의 부부관계를 가졌던 뒤에는 단 10여 차례 보통 부부관계에서 있을 그런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생각에 결혼 11년 만에 파경에 이른 박철, 옥소리 부부. 옥소리의 외도로 상처를 받았던 박철은 결국 자신의 아내를 간통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됐다. 바람 피는 거는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한테만 해당하는 겁니다. 보경 씨는 사랑을 한 것 같습니다. 가족의 모든 사랑과 맞바꿔서 그 사랑을 갖다 그렇게 진행한다는 거 했었던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이죠. 다 나중에 법정에 제출돼서 검증을 받을 겁니다. 가정 파괴의 분노와 옥소리에 대한 배신감에 선택한 간통 고소. 하지만 이것은 외도 현장이 담긴 동영상까지 확보해 놓았던 박철의 증거 수집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간통 행위라는 것 자체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실을 알고 그 성관계를 가졌을 때 간통죄가 성립하거든요.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해야 됩니다. 현장의 사진이라든지 현장에서 수거한 물증들, 그 정액이 묻은 그 휴지라든지 콘돔이라든지 아니면은 현장에서 이제 그 사람을 당사자를 직접 데리고 그 병원으로 가서 그 체액을 채취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인이 성관계를 입증할 만한 확실한 현장 증거를 잡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 때문에 적지 않은 돈을 들여가며 이렇게 사립조사기관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어제 들어와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데 참 가증스러워서. 은밀한 남녀 문제를 다루는 가정조사. 감정이 앞서다 보니 돌발 상황에 노출되기도 쉽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완벽하게 증거로서 그 자료가 증거로서 채택될 수 있게끔 그 기다려야 될 시간이 있는데 같이 있는 의뢰자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렇게 달려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같이 있는 것 그 자체로는 이제 증거로서 좀 부족할 수가 있는데. 그럼 좀 조사가 힘드시겠대요? 예, 맞습니다. 잠시 후 지난밤과 같은 방향으로 차를 몰고 가는 남편. 꽤 멀리 떨어진 시내 한복판에 낯선 여자와 함께 모습을 나타냈다. 일주일이 넘게 추적한 결과 남편이 내연녀로 추정되는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포착한 아내. 저게 무슨 회사냐고요, 여기가. 하지만 이런 증거들은 남편의 외도 사실만 확인시켜줄 뿐 간통죄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한다. 요즘은 뭐 사생활 침해다 뭐다 해가지고요. 뭐 간통으로 성립되기가 힘든 부분이 많아가지고 뭐 실제 그 만나는 관계, 뭐 사실 여부를 확인만 해주고 있습니다. 뭐 재판상 그 이혼으로 가서 뭐 부정한 행위에 관한 사실을 뭐 확인을 해가지고요. 위자료라든지 뭐 그런 걸 유리하게 가서 뭐 이혼을 하려고 하죠. 제작진은 간통 고소가 아닌 유리한 이혼 조건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는 30대 주부를 만날 수 있었다. 처음에 한 1년 정도는 잘 살았어요. 근데 그게 한계더라고요. 임신을 했어요, 내가 그때. 근데 그때부터 좀 이상하더라고. 아니, 언제부턴가 되게 늦는 거예요. 알고 보면 나중에 그걸 알고 보니까 학교 후배기 맞는데 그냥 여기저기 뭐 쏟아진 것 같더라고요. 어디까지 가는지는 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성인들이니까 다들 뭐 어디까지 갔겠죠. 막 그때 임신하고 있었으니까 막 배가 아파가지고 막 이상기도 많이 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좀 겁이 났나 봐요. 신랑도 그때는. 그래서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사는가 싶었는데 또 그러는 거야. 그냥 사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무수할 거예요. 뭐
술집 뭐 연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과거에도 몇 차례 외도를 했었다는 남편. 그녀가 간통 고소를 하지 않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듯했다. 양육비 같은 거 이혼을 하더라도 양육비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있는 간방 쳐놓으면 내가 애가 뭘로 키워요? 돈을 못 받잖아. 양육비를 매달 받아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저는 일단은 집이랑 해가지고 착하게 할 생각이거든. 양육비도 진짜 지금 법정 한도내에서 최상으로 나는 받아주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증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판사님들이 내가 뭐 아무리 남편이 뭐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내 말 들어주지도 않아. 판사님 바쁘시니까. 3살 난 아들을 친정에 맡긴 채 홀로 증거 수집에 매진하고 있는 그녀. 그동안 남편을 미행하며 포착한 증거들을 제작진에게 보여주었다. 이게 나하고 맞지도 않아요. 맞지도 않는데 애들 싸진 거 지고서는 내가 혼자 저기 홈플러스 가서 장보고 이런다고. 이러는 인간이 지금 이런 인형이라고 지금 이렇게 사진으로 다니는 거예요. 오늘이야말로 외도의 결정적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거라는 그녀와 추적에 동행해봤다. 오늘 아침에 신랑이 나가면서 이제 하는 말이 뭐 직장 누가 무슨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래가지고 초상이 나가지고 그 집에 간대요. 이게 또 뻐꾸기 날리는구나. 이제 이 새끼 또 분명히 그냥 만나러 가는 건데 또 이제 늦게 들어오야 돼 핑계를 그걸 댄 거죠. 알겠다. 그래 갔다 와라. 그러면서 오늘 쫓아가면 무슨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퇴근 후 지인의 장례식장에 간다고 한 남편. 그의 말대로라면 그는 현재 장례식장에 있을 터였다. 나예요. 어디예요? 맞아. 아니, 뭐 얼마나 늦을 것 같은데요? 얼마나 거기가 어딘데? 서울이니까 그때 저기 형님 돌아가셨던 그 병원이야. 알겠어요. 너무 늦지 말아요. 그래요. 내 이 말 믿지가 않아요 지금. 승질나게 또 통화니까 승질만 나요. 목소리 들으니까는. 남편이 장례식장에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는 그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이 간다고 했던 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장례식장 안은 텅 비어 있었는데. 없어요? 그렇다면 그녀의 남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다시 한번 남편에게 전화를 건 그녀. 저예요. 지금 어디 아직도 거기에요? 여기 문상객들이 너무 많아.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좀 해줘야 돼. 그러니까 언제 들어올지 알아야 나도. 나 지금 자려고 하는데 아직 안 들어오니까 전화를 한 거잖아요. 자려고 시간이 몇 시?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텅 비어있던 장례식장. 하지만 문상객이 많아 바쁘다고 하는 남편.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이 인간 지금 카드 내역 되는 거가 내가 비밀번호 알고 있는 걸 모르는데 카드 내역 쓰는 거를 내가 이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검색을 해가지고 조회를 해서 그걸 보면은 뭐 지금 그 년이랑 뭐 길바닥에 나앉아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든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죠. 현금을 안 갖고 다니니까 그냥 그 카드로 찍혔을 거예요. 그럼 그거를 보면은 어딘지 알 수 있겠죠. 남편의 실시간 카드 이용 내역을 검색해보는 그녀. 못해. 그냥 잘 걸렸네. 이거 가면 잡을 수 있겠어. 불과 30분 전 한 모텔에서 카드를 결제한 남편. 남편이 결제한 모텔로 이동했다. 이거 우리 신랑 차예요. 이거 우리 차 왔다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내연녀와 함께 모텔에서 나오는 남편의 모습이 발견됐다. 저거 조준이야. 미쳤어 진짜. 저러고도 집에 가는 거야 또. 아내가 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내연녀와 함께 사라진 남편. 찍으셨죠? 나중에 이거 테이프 좀 주세요. 이따 또 나중에 이거 꼭 주셔요. 내일이라도. 알았죠?
증거 잡았으니까 이혼해야죠. 이혼해야지 당장. 아 그러면은 제가 이걸 왜 했겠어요 굳이. 잠시 후 간통죄를 둘러싼 뜨거운 찬반 논쟁. 그러니까 성적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이제 애정 관계를 하겠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회적인 문제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가, 인간 기본권에 도전하는 악법인가. 잠시 후 2부에서 간통죄 논란을 해부합니다.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간통죄. 그러나 해마다 기소율과 실형 선고율은 낮아지고 있었다. 현실적으로 간통 고소를 했을 때 과연 처벌이 가능할까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그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를 쉽게 받고 해결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고소도 많이 줄어들고 처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십니다. 간통을 바라보는 사회의식의 변화로 실효성을 잃어버린 간통죄. 박철의 철저한 증거 확보로 간통죄가 인정됐던 옥소리. 하지만 그녀는 간통죄 위헌 신청을 하며 간통의 아이콘이라는 불편한 별명을 갖게 됐다. 그때 당시에 그 위헌 신청을 했을 때 성적 자기 결정권, 그러니까 인간의 그 성생활은 개인적인 것,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그 기본권의 그 본질적 침해가 아니냐 하는 부분이 가장 컸던 부분이고, 위헌 결정 그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가지고 합헌이 됐던 것입니다. 다 받아들이고요. 사회적으로 너무 문란을 일으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결국 간통죄는 합헌으로 인정하고요. 옥소리는 유죄를 인정해야만 했지만 간통죄 존폐에 대한 논란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애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그런 것을 이제 국가가 개입한다는 것이 좀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외국에서도 대부분 이 풍속에 관한, 성풍속에 관한 그 범죄들은 다 이제 폐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그런 물결에 이제 전혀 무관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통죄를 그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는요. 간통죄를 통해서 이제 가정 파탄이 되는 요인들이 많으며, 가정 파탄이 됨으로 해서 청소년들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또 청소년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사회적으로도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간통죄에 대한 논란. 그 첫 번째 핵심에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인간 기본권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적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이제 애정 관계를 하겠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인간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초기에는 그야말로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침해가 있기는 하지만 가족의 그 보호를 위해서는 이 정도는 참아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지금 자꾸 갈수록 이제 조금 더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부분을 이제 더 크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간통죄는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회적인 문제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현실적으로 그 부정한 일들이 그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간통죄에는 더 엄격한 처벌에 의해서 성립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인간 기본권에 이어 두 번째 핵심은 간통죄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 법안인가라는 논란이다. 글쎄요, 법이 있음으로 인하여 조금 더 예방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각 국에서도 대부분 다 폐지하고 결국은 다른 그 방안으로서 그걸 이제 해결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통죄를 존속해서 얻는 그 법익이 이제 얼마나 클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구속되지 않고 또 집행유예라든지 이렇게 해서 처벌을 받게 됨으로 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의 의식이 더 이렇게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간통죄는 더 엄격하게 더 강화됨으로 해서 또 가정에 또 파탄되지 않고 또 사회가 더 건강하게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때는 사랑했지만 지금은 불륜의 현장을 잡기 위해 쫓고 쫓기는 이 시대의 부부들. 그들은 중심을 잃어버린 간통죄의 실질적 대안과 잣대를 요구하고 있다. 특정 헌터스에서 가족에 의한 성폭행으로 힘들어하는 분, 미스테리하고 기이한 일,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식회사 클레어스에서 달팽이 클렌저를, 주식회사 클레어스 코리아에서 블랑시크릿 미백 치약을 드립니다.